결과를 위축시킨 것은요, 임성근 판사입니다. 사법부까지 장악되면 연성 독재, 또 연성 파시즘의 길로 가지 않을까. 예, 지금부터 뉴스탑10이 뽑은 두 가지 주제 하나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때 아닌 김명수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과 야당의 주장, 목소리 각각 들어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대법원장으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고 법관들이 흔들림 없이 오직 재판에 매진하여 그 맡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 여부를 오늘 논의하고자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권의 외풍이 법원 곳곳에 스며들도록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의 인사권 남용과 코드 인사는 이 정권이 적폐로 몰았던 정권의 해악을 이미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 소식 좀 더 꼼꼼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저하고 먼저 화면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을 좀 구성했는데 실제로 작년 5월에 있었던 이거는 이제 임성근 부장판사의 주장과 혹은 일부 보도 내용입니다. 몸이 아파서 법관 일을 하기 어렵다라고 사표를 내려 했더니 내가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게 김명수 대법원장의 답. 이 얘기가 지금 보도가 나왔거든요. 제가 사실 저 보도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물론 일부 김명수 대법원장의 생각과 임성근 부장판사 등의 생각, 의견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도 아니고 건강을 문제로 몸이 안 좋아서 사표를 내겠다는 사람에게 사표 받으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 국회에서 탄핵 논의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이 법원이 비난받을 수 있다면서 사표를 반려하는 것은요. 정치의 문제나 뭐 이 법원의 문제 이전에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인격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이 아프다는 사람에게 지금 당신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에서 여당이 탄핵 논의하니까 그 처분을 기다려라고 말하는 게 인격의 문제가 아니면 무슨 문제인 것입니까? 그리고 또 다른 보도를 보게 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본인의 청문회 준비할 때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도움 요청했다는 보도도 있어요. 예. 물론 그런 사적인 도움을 주고받은 것들은 공적인 부분에서는 또 따로 논의해놓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인간성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하겠다 말겠다 결정도 하기 전입니다. 논의만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나서 이제 탄핵안이 발의가 된 건데 네. 그럼 국회에서 논의만 하면 언제 탄핵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사표 못 쓰고 무조건 잡아둬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대법원장이라면 법관들이 외풍에 시달릴 때 그 외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재판부의 독립을 지켜줘야 될 역할이 있는 것인데 지금 정경심 교수 재판이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 관련해서 여권에서 이 재판부 판사들을 얼마나 많이 공격하고 비판합니까?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외풍을 막아주는 이건 도가 넘어섰다. 삼권 분립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제대로 된 발언 한번 한 적이 있는지 의문이 들고요. 예. 오히려 국회에서 탄핵을 한다고 했을 때 대법원의 확정 판결 나오기 이전에 심지어 1심은 무죄입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 나오기 이전에 국회 차원에서 탄핵 논의를 서둘러 하는 것은 재판부 독립에 침해가 된다는 발언을 해야 되는데 탄핵은 국회와 헌재의 권한이라면서 뒷짐을 지고 물러섰죠. 대법원장으로서 이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외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제라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비판을 새겨드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도훈 의원님. 사실 오늘 오전 순서대로 보면 저 해당 보도가 조선일보를 통해 나왔을 때 즉각적으로 그 이후에 김명수 대법원장 측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러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이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곧바로 반박을 했었거든요. 저도 아침에 신문을 보고 아니 이런 말을 했단 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사실일까? 사실 그 생각까지 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법원에서
부인하는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오고 가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나 했는데 지금 오후에 그 임성근 부장판사 그 변호인 측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된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굉장히 인도적으로 굉장히 믿기 어려운 얘기고 또 대법원장으로서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믿기 어렵습니다. 가장 심각한 얘기는 뭐냐면은 대법원장은 여러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된다. 판사는 특히 대법관이라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는 거는 정치인들이죠. 국회의원이고 여당 의원들이죠.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이 아니라 여당 정치인인 건가요? 굉장히 실망스러운 발언이고 여기에 대해서 아마 그 사법부의 판사들이 굉장히 아마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장현철 평론가님이나 이도원 의원님 말씀 분석의 밑바탕에는 이 조선일보 보도와 그리고 임성근 부장판사가 다시 재반박한 내용이 맞다면 이걸 전제한 건데요. 김 변호사님. 실제로 정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를 받을 때 여러 정책 사항도 고려해야 되니까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니까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저는 본질적으로 묻고 싶은 게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 주장이 맞다면 이런 이유로 사표를 안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사표 수리에 뭐 본인의 뭐 어떤 그 사표 수리 같은 경우는 이제 수리하는 사람의 그 의견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법적으로 맞고 틀린 걸 떠나서. 근데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뭔가 상황 자체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 판단 자체가. 네. 정치적 상황도 쓸데없이 잘 고려해야지 잘못 고려하면 안 고려하면 못합니다. 하시려면 잘 고려하시고 자신 없으시면 그냥 재판하는 게 맞다. 그죠?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김명수 대법원장을 두둔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임성근 부장판사 잘못한 게 맞는데 그냥 사표 내고 나가게 하는 게 맞아? 잘못했으면 책임지게 해야지. 그게 원칙 아니야? 뭐 이렇게 옹호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재반박을 해드리면 이러는 거죠. 김명수 대법원장의 얘기.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저 얘기 뭐냐면 임성근 부장판사가 뭔가 탄핵을 당할 만큼 잘못했다는 게 깔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임성근 부장판사 잘못한 게 없어 라고 하면 탄핵 신경 쓸 필요도 없죠. 근데 만약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에게 당신 탄핵받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지금 빠지면 탄핵 못 받아 우리가 비난받아 이 얘기는 임성근 부장이 뭔가 잘못했다고 전제를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법관 징계위에서 징계하세요.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어서 징계 위에 올라간 사람들 파면 처분해야 되기 전에 사직서 내고 나가는 거를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딱 이게 이 경우거든요. 만약에 한다면. 정말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에서 이 사람 탄핵당할 만큼 잘못했는데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데라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당시에 법관 징계위여서 징계하셨어야죠. 본인의 손에 피를 묻혀야죠. 왜 본인의 손에 피 안 묻히고 남의 힘을 빌려가지고 하시려고 합니까? 납득이 안 된다.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마 취임할 때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평생 재판만 해본 사람은 내공을 보여주겠다. 아마 이런 취지의 얘기. 그거 뭐냐.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 법원행정처라든지 뭐 이런 행정 경험 없이 재판 업무만 했기 때문에 당시에 대법원장 됐을 때 과연 대법원장 업무를 할 수 있을까? 대법원장 업무가 재판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닌데 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평생 재판만 해온 사람의 어떤 실력과 내공을 보여주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건가요, 원장님? 저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김 변호사님,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러면 김 변호사님 말씀은 실제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여당 편을 들었냐 안 들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본인 역할을 하지도 않고 뒤로 빠져서 그러면 잘못했으면 절차대로 하면 되는데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임성근 부장이 당시에 탄핵당한 만큼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셨으면 법관 징계를 열어서 징계를 하셨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괜히 시달리는 거다라고 하면 몸이 아프다는데 사표 수리하는 게 맞는 거죠. 또는 당신은 너무 아까운 인재니까 건강 찾을 때까지 휴직하고 다시 돌아오세요 하든지 셋 중에 하나인데 사표는 수리 안 하면서 그 이유가 든 게 국회에서 탄핵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립시다. 이게 저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하니까 법적으로 그다음에 인도적으로 정치적으로 한번 잠깐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실 징계위 열어서 이미 견책 처분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견책당할 사안이면 탄핵당할 사안은 아니라는 걸 김 대법원장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인도적으로는 아까 이제 몸이 안 좋았다고 그러는데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신체 내부에 어떤 수술을 했고 그래서
살이 30kg나 빠진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만났으면 병색이 완연한 걸 알지 않았겠습니까? 서울고등법원에서 또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에요. 그런 인도적인 고려 없었다는 거. 셋째, 이번 탄핵이라는 게 이건 물론 이제 그 작년 4월이지만 같은 상황입니다. 그 굉장히 어떤 그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그 탄핵이라는 거를 김명수 대법원장도 잘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그 명백하게 정치적인 탄핵에 대해서 막으려고 하다기보다는 거기에 동조하려는 입장을 보이는 거는 대법원장으로서 매우 실망스러운 태도죠. 알겠습니다. 남영희 대변인. 근데 임성근 부장판사가 지금 뭐 내일 이제 국회에서 본인 탄핵안 표결이 이루어지는데 앞서는 얘기했던 거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들이받고 겨냥을 했다면 실제로 이 부분은 민주당을 향해서 특정 개인을 넘어서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다. 아니 사실 조사가 먼저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뭐 민주당이 눈치 보기를 했으면 이 탄핵 소추까지 했겠습니까?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 해명하는 것보다 변명 아니면 뭐 벗어나기 위해서 구실을 대는 것 같이 보여서 좀 안타까운데요. 사실은 지난번 그 재판의 불법적 개입 재판 거래 때문에 이미 위헌적인 소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판결문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재판관에 대한 그 국회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요.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탄핵 조치다. 그리고 이번에 뭐 퇴임 이후에 혹시 뭐 실효성,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이 탄핵 소추를 발의한 국회 의무를 다한 최초의 법관 탄핵이라는 이 자체로만 해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일단 뭐 임성근 부장판사를 두고 내일 뭐 국회에서 여러 가지 그 말들이 나오고 표결도 이제 붙여질 텐데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장애차범위론. 근데 이제 앞서는 임성근 부장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진실공방을 얘기했다면 근데 지금 법원 내부 판사들 내부에서도 일부 판사들이긴 하나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 일부 익명 게시판에 이렇게 판사들이 대법원장을 겨냥한 말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현직 판사들이 이 같은 탄핵 발의를 보게 되고 무서워서 위축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많은 반감을 가지게 될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판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여당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또 어떤 재판은 야당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야당도 사실 마찬가지로 사법부 비판 많이 합니다. 이 사법부는 본질적으로 이 법적인 문제에 최종 심판관 노릇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풍과 외압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그 외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제가 앞서도 강조했던 건데 윤석열 검찰총장과도 참 비교됩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했던 검사들 외풍을 막아주면서 산 정권과 혼자 싸우던 검찰총장의 모습을 비교해본다면 지금 법관 탄핵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이건 국회와 헌재의 소관이라고 뒤로 빠지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바라보는 판사들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또 한 가지 예시가 저는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 지검장 무리하게 친정부적인 수사를 강요하다가 조직 장악력을 완전히 잃었다는 평가가 여러 보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러한 태도가 계속 견지될 경우에는 이성윤 지검장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처한 입장, 중앙지검 1차장, 2차장이 직접 퇴진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처럼 김명수 대법원장도 법관들의 판사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정말 꼭 필요한 탄핵이면 왜 1년 전에 논의될 때 안 했죠? 왜 굳이 정경심 교수와 최강욱 대표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이게 발의가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고려에 대법원장이라면 같은 정치적 고려를 할 게 아니라 어떤 정치적 고려도 재판부의 판결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했어야 맞는 것 아니냐는 그런 물음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거 저희 뉴스탑10에 출연했던 진중권 전 교수 법원 판단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전제 조건이 바로 권력의 분산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하나씩 깨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일단 검찰총장이 날아갔어요. 감사원장에 대한 공격을 했죠. 예. 그 다음에는 저는 볼 때는 이제 사법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법부까지 장악되면 연성 독재 또는 연성 파시즘의 길로 가지 않을까. 그게 제가 사실 이 사태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이게 선출된 권력은 뭐든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에 오류가 있다는 걸 진중권 전 교수가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래서 지금 검찰개혁이 사법부 개혁까지 넘어가는 거 아닌지 뭐 이런 걱정도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제 뭐 여든 야든
국회의원들이 하는 가장 많이 쓰는 무기 중에 하나가 선출된 권력이다. 우리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국민이 우리를 선택했고 권한을 위임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권한을 정당성을 가지고 행사하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순히 민주당뿐만 아니라 100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300명 모든 국회의원에게 드리는 공통된 질문이에요. 아무거나 마음대로 하라고 뽑아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정치학 교과서, 헌법 교과서에는 국민이 어떤 권한을 국회의원에게 선거를 통해 위임했을 때는 자유위임이라고 합니다. 위임받은 이상 국익과 양심에 따라 일을 하는 건 맞아요. 다만 하나 말끝마다 이렇게 우리를 뽑아줬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라는 그 논리들. 그러니 나는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뭐든지 해도 된다. 예를 들어서 뭐든지 내가 해도 그건 유권자의 뜻이라는 어떤 그런 워딩들은 유권자의 뜻을 너무나 편하게 해석하는 건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말씀이 들고 글쎄 모르겠어요. 예. 여권에서 얘기하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을 뽑아준 모든 유권자들 제가 추적조사한 건 아니지만 과연 지금 이 경제위기, 코로나 이 상황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거다 제쳐두고 그걸 최우선적으로 하라는 그런 의미로 과연 180석을 여권에게 몰아줬을까? 저는 좀 고개를 갸웃하게 합니다. 어찌됐건 초유의 판사 탄핵 표결안이 내일 국회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 강경파들 사이에선 임성근 판사 탄핵안 발의에 동참하지 않은 여당 의원들이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이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이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경우에 하는 어떤 탄핵이 정당한 사법부 견제일 수 있겠습니까? 법관을 위축시킨 것은요, 임성근 판사입니다. 재판에 개입해서 인사권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무기로 해서 일선 재판장한테 판결문을 선고하기 전에 미리 가져오라고 요구를 하고 선고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 지시를 하는 있을 수 없는 재판 위축 행위를 한 당사자입니다. 남명희 부대변인, 거대 여당이다 보니까 일부 의원들 생각이 각각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좀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당신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안에 서명하지 않았어? 이걸 갖고 좌표를 찍어서 문자 전화 폭탄한다. 이건 뭔가 국회의원들이 지지자들에게 끌려다니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아까 변호사님 말씀 중에 제가 약간 좀 이해가 있는데, 대민주주의가 뭡니까? 선출된 권력이란 것이 결국은 주권자가 국민이지 않습니까? 예. 그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여론이 뒷받침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지라는 것이 그런 힘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친문 강경파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떤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번 정부를 탄생시킨 것이 그러니까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런 개혁의 의지가 강한 촛불 민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사법개혁에 있어서 필요성을 느끼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참하지, 우리가 그렇게 해서 탄생시킨 정부이고, 그리고 민주당 당 국회의원인데 왜 우리의 뜻을 받아주지 않냐, 그런 항의성 문자 폭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제 직접 주변에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심각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은 민심의 표현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 주권자인 국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정치인들에게 표현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어떤 집단적인 움직임이 되어서 정치인들의 정상적인 또 소신에 의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수준이 된다면 고민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특정 문제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밝혀라. 그리고 찬성하지 않으면 왜 반대하느냐 막 전화하고 막 문자 보냈던 게 비슷한 케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지난번 탄핵 국면에서 소위 우리가 태극기 부대라고 말하는 분들이 탄핵에 찬성하는 그 당시 새누리당 내 의원들에게 막 전화하고 막 문자 보내고 그랬었거든요. 이분들이 서로 굉장히 다른 부분의 정치적 대척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특정 정치인을 압박하는 것이 과연 건강한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깊은 성찰과 숙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대법원장과 탄핵 위기에 몰린 판사와의 진실 공방, 오늘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또 다른 공방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만나봅니다.